안녕하십니까. 사회보험TV 김용화입니다. 실손의료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보험TV가 실손의료보험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거의 결정됐습니다.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15% 정도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3세대 실손보험 경우 8.9%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현행 유지가 예상됩니다. 먼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하니까 헷갈리시죠? 1세대는 처음부터 1999년부터 시행됐을 때 만들어진 실손보험입니다. 이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은 표준형으로 만들어졌죠.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분이 급여의 경우에서는 10% 내지 20%, 비급여의 경우에서도 10 내지 20%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량한 것이 3세대 실손보험입니다. 급여의 경우에 있어서도 10 내지 20%, 비급여의 경우에 있어서는 20 내지 30%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24.4%,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거의 50%가 넘죠. 근데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2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세대 실손보험 이후에 4세대 실손보험이 지난 7월 1일부터 판매가 개시됐죠. 3세대, 2세대, 1세대 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3세대 실손보험까지 계속해서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을 대폭 개량한, 특히 비급여 부분의 보장을 대폭 축소한 그런 상품을 내놨습니다. 물론 할인, 할증, 보험료의 할인, 할증이 최초로 도입된 보험이 4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료가 갑자기 인상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손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손해율이 133.9%, 보험료 수입이 100이면 보험금 지출이 133.9%라는 겁니다. 특히 1세대 같은 경우에는 142.9%, 2세대 경우도 132.2%, 3세대의 경우도 105.5%입니다. 105.2%. 그럼 100%면 괜찮냐?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율은 보통 한 80% 정도는 되어야 보험회사가 수지를 맞춥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30%라는 것은 거의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결정한 거죠. 2020년에 손해보험회사의 실손보험 하나만 손해액이 2조 3,608억입니다. 2021년에도 3조 넘게 3조 5천억이 이미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15%를 높이게 된 배경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보험 이용이 너무 과다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수 치료라든지 체외 충격파 치료라든지 조절성 인공수정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험급여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언론에서는 2020년 실손보험 가입자 63.4%인 2181만 명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전체 2.2%인 76만 명이 각 1000만 원 넘는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래서 보험금 받는 사람 중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 58%를 받는다 라고 해서 이 보험금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제약시하는 이런 식의 보도가 났습니다만은 사실 보험이라는 것은 아프고 또 사고가 난 사람인 소수의 사람들이 보험금을 받는 것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아프지 않는 사람은 보험료만 납입하고 있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아프고 다 보험금 받으면 보험회사 운영이 안 되겠죠. 우연의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보험금 받는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뭐 굉장히 문제 있는 듯이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1세대, 2세대의 보험금 지출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다 보니까 특히 비급여 중심으로 해서 의료 이용의 비정상적 의료 이용, 사실은 우리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본인 부담금이 없으면 병원에 한 번 갈 걸 두 번 가고, 두 번 갈 걸 네 번 가고, 네 번 갈 걸 여덟 번 가는 그런 식의 의료 과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 부담분이 없기 때문에 의료 과도 사용을 방치되어 있는 거죠. 보험회사가 처음부터 상품을 잘못 설계한 것입니다. 2세대도 본인 부담금 10% 20%가 있지만 역시 그 비급여를 중심으로 해서 보험급여의 과다 사용, 특히 이런 것은 의료기관 중에서 사실은 그 과잉 진료를 하는 뭐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양심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일부 의료기관들이 과잉 진료를 한 결과 또 환자 입장에서는 또 의료 이용을 과다하게 이용한 것이 서로 이해가 맞는 거죠. 이런 상황 하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한 1세대 내 2세대 보험 가입자가 의료를 오남용하고 있는 그런 이용자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 결과 보험료가 높아진 그런 상황 하에서 1세대, 2세대 보험을 계속 가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4세대 새로 놓은 4세대 보험료는 11,982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세대 보험료 같은 경우는 4749원이잖아요. 거의 3배가 넘는 거의 4배 가까운 것입니다. 이번에 15%가 오르고 또 중복해서 50%까지 오른다면 보험료가 1세대 보험료가 4만원이 아니라 6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4세대 보험료에 비해서 5배가 많아집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의료 사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1세대가 그만큼 보험 보장성이 높으냐, 5배 높으냐,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직한 그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그냥 4세대 1세대 보험에 그냥 가입해서 피해받는 이보다 아예 4세대 보험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실제 우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건강보험의 비급여라든지 본연부담금이 높기 때문인데 중증질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거기에서 본인부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급여를 과다할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중증질환에 대한 위험에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제 보험료를 5배 내면서 1세대 있을 이유가 없다. 보험료를 3배 내면서 2세대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험료 폭탄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세대, 2세대 가입자들 4세대 보험으로 가입을 신중하게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량한 1세대, 2세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이것을 막는 방법은 보험사도 없습니다. 보험사도 비양심적인 의료기관, 비양심적인 환자의 가입자를 통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따라서 선량한 가입자가 4세대로 이사를 가는 것이 오히려 4세대 스스로가 자기의 그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험TV였습니다.